자, 지난번에 다섯자 연습 좀 해보셨나요? 자, 다섯자일 때는 제일 많은 경우가 두자, 세자일 경우, 그죠? 또는 세자, 두자일 경우도 있었다. 또는 한자, 세자, 한자. 그리고 확률은 적지만 네자, 한자짜리도 있었고, 그죠? 마지막 오늘 이제 한자, 두자짜리가 남아있는데, 자, 그럼 간단히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 중에서 이렇게 될 때는 몇 자로 끊어질까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하면 몇 자 끊어지면 좋을까요? 이런 건 쉽죠. 왜요? 자자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안 했지만 요 자자 때문에. 그래서 이 자자가 들어가면 항시 이러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딱 되는 게 이러이러한 사람은 적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많다. 그럼 이러이러한 것만 되죠? 그러면 다시 이제 지도, 축속 두 글자만 남았어요. 자, 지도는 순으로 1, 2일까요? 역으로 2, 1일까요? 2번 역으로 가겠습니다. 역으로 간다. 요게 언뜻 눈에 안 들어오면 밑에 거 보면 돼요. 요거 보면은 금방 알아요, 우리가. 그죠? 금방 모르면 이제 안 되고, 요거 보면은 쫓을 축자에 풍속 속자니까 풍속을 쫓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건 역으로 가는 게, 그죠? 그러면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은 밑에가 그렇다면 짝을 지금 이루고 있으니까 위에도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지자가 뜻지라는 뜻이 아니라 뜻을 두다라는 지자예요. 그죠? 자, 우리가 15살을 뭐라고 그래요? 지학이라고 그래. 지학. 그러니까 이거 지금 똑같잖아요. 지도, 지학. 학문의 뜻을 두다. 그죠? 학문의 뜻을 두다. 발음 잘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학문의 뜻을 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학문의 뜻을 두다니까 여기도 도의 뜻을 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도의 뜻을 둔 사람 딱 끊어지네요. 도의 뜻을 두는 사람은 소우, 친구가 적고, 반대로 축속자, 세속을 쫓아가는 사람은 다 많다. 주, 무슨 주? 무리주. 원래 무리주자죠? 무리가 많다. 무리라는 게 친구들이 많다. 위에 주무라고 써놨으니까 다르게 쓴 거예요. 무리들이 많다. 그래서 도의 뜻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친구가 적어요. 왜요? 돈이 안 되거든. 이 도의 뜻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사람의 도리가 무엇일까? 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다 보니까 돈이 안 돼요. 그런데 축속자는 돈이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줄을 잘 서서 다음 정치에 나가볼까? 어떻게 하면 지금 흘러가는 그 흐름에 맞추어서 뭔가 투자하면 될까? 그런 축록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런저런 잡스러운 사람들이 많죠. 자, 아무튼 세자, 두자의 형태로 끊어지는데 이런 경우는 자자 때문에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거였다라는 것이고, 지난번에
5-4까지 했었죠. 오늘은 5-5 마지막 다섯 자짜리. 지난번에 한자, 네자로 끊어졌는데 이번에는 많은 형태는 아니지만 네자, 한자로 끊어지는 걸 한번 배워볼까요? 자, 66번 보니까 파산중적 이 이렇게 되네요. 파산중적 이. 그래서 파산중적자까지 하고 이 쉽다가 한 글자로 끊어지는. 그럼 앞에 파산중적은 또 네 자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 배운 네 자로 끊으면 뭐가 될까요? 1, 3이네. 그렇죠? 파, 깨트리다. 무엇을? 산중적을. 산속의 도적을. 그렇죠? 그렇죠? 파산중적이잖아요. 네 글자만 하면. 파산중적. 산속의 도적을 깨트리다. 이게 앞 끝에 있는 이 한 글자의 주어가 되니까 산속에 있는 도적을 부수기는 이 쉽다. 산속에 있는 도적을 부수기는 쉽다. 자, 그러면 왕阳명의 대꾸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끊어야 될까요? 그렇죠. 이것도 네자 한자다 이 말이야. 크게는 그렇죠? 네자 한자인데 네 글자를 또 다시 세분화하니까 세자 한자 형태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심중적 마음속에 있는 도적을 부수기는 난 어렵더라. 그래서 파산중적이요 파심중적 난이라 해서 이게 완전한 한 짝이 되는데, 자, 아무튼 산속에 있는 도적을 부수기는 쉽지만 마음속에 있는 도적을 부수기는 어렵다. 그런 것 같아. 그죠? 우리가 산속에 도적놈이 숨어 있을 때 군사들 동원하면 그 도적놈들 다 잡을 수 있어요. 깨트릴 수 있어요. 한데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도적, 남이 잘 되는 건 큰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질투가 나서 나를 해치는 거예요. 이런 도적은 깨트려 버리기가 어렵더라라고 하는데, 아무튼 네자 한자 형태로 되어 있네요. 자, 67번은 좀 어려워요. 춘북, 추남, 안. 춘북, 추남, 안. 그죠? 왜 어렵나요? 전부 명사가 되어 있어요. 봄, 북쪽, 가을, 남쪽, 기러기. 그죠? 자, 그런데 춘북, 추남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서로 뭐가 되어 있어요, 지금? 대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춘북과 추남은 서로 상대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네 글자는 연결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만 유일하게 남아, 기러기. 자, 그래서 이것도 네자 한자. 그래서 춘북, 봄에는 북쪽, 추남, 가을에는 남쪽, 기러기. 지난번에 명사로 딱 끝나버리면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이다가 붙자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러기이다, 기러기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춘북, 추남은 주어가 되는 거예요. 봄에는 북쪽, 가을에는 남쪽에 있는 것이 기러기다 이 말이에요. 봄에는 저 북쪽에 있다가 가을이 되면 남쪽으로 내려와서 추위를 잠깐 피해다가 다시 또 봄이 되면 북쪽으로 가고 또 가을이 되면 남쪽으로 날아오는 것이 기러기다. 역시 네자 한자의 형태네. 68번 볼까요? 언설송의고. 여기는 좀 어렵네요. 언설송의고.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네자 한자니까
고 높다 해. 그죠? 뭐가 의 뜻이 높다. 무슨 뜻이? 송의 소나무의 뜻이. 어떤 소나무? 언설한 소나무. 그죠? 그러면 언설 자체만 해석하면 되네. 무슨 언? 쓰러질 언, 누울 언. 그렇죠? 눕다라는 뜻이. 눈. 그러니까 언설하면은 눈에 눕다 이런 말이에요. 눈에 누운 소나무의 의 뜻. 그것이 고 높다니까. 눈에 누운 소나무의 뜻이 높다. 자, 직역은 그래요. 그렇죠? 눈에 누운. 자, 이 눈이 막 내려서 소나무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꺾어지지는 않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는 게 누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소나무가 한겨울이 되어도 바람을 유지하면서 꺾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뜻이 어떠냐? 아주 높더라 이 말이. 그래서 언설송의가 고하다. 내자 한자인데 이건 좀 어려웠어요. 69번은 쉬워요. 관중지기소. 논어해 보니까 공자가 관중지기소. 우리가 관중을 또 해석해 버리면 안 되죠. 관자에다가 중, 이게 중개하다 할 때 끼이다 해가지고 중간에 끼다 중자도 있으니까 관중이라고 해서 관이 끼다 하면 큰일 나요. 그렇죠? 관중이라는 사람이니까 지자는 뭐뭐이니까 이런 경우 쉽죠. 뒤에 있는 그릇 기자를 순수 꾸며주니까. 그래서 관중지기 하면은 관중의 그릇. 소 작다. 됐네요. 관중의 그릇이 작다. 관중의 그릇 네 글자, 소 작다 한 글자 해가지고 관중의 그릇이 작다. 뭐 나중에 우리가 논어 배울 때 다시 공부하시겠지만 관중은 제나라 황공을 도와서 춘추 5패의 제1패자로 만들어준 엄청난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대부분 관중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공을 칭송하는데 공자의 경우는 관중의 그릇이 너무 작다. 왜냐? 관중은 성인이나 현인이나 하는 그 큰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고 대학 공부를 한 사람이 큰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라 뭐 한 거예요? 그 순간순간을 병법처럼 그 순간순간에 잘 그것들을 활용해서 모면시킨 그래서 공을 세운 사람이니까 우리가 흔히들 성인 군자가 가야 될 그런 길을 간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해서 관중지기 소라라고 한 거예요. 관중의 그릇은 작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5글자짜리는 네자 한자로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마지막 5번째가 다 뭐가 되느냐? 서술가 되는 거예요. 무엇은 무엇다. 그런데 앞에 4글자가 주어가 되려니 조금 주어는 크고 서술어 한 글자만 되니까 어떻게 조금 균형이 안 맞죠. 그래서 이 형태가 많은 건 아니라 이 말이. 많지는 않지만 산문에는 또 이런 경우도 쓰이기는 해요. 그래서 한자, 네자짜리도 있지만 네자, 한자짜리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5글자짜리 마지막. 파, 산중, 적은 이라. 춘남, 추북은 아니라. 오, 이제 잘 따라 하시네요. 언설, 송의는 고라. 관중지기는 소라. 자, 그러면 자, 5글자 마지막 하나만 딱 한번 테스트 해보고 넘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5자가 나왔어요. 자, 2자, 3자일까요? 3자, 2자일까요? 1자, 3자, 1자일까요? 아니면 1자, 4자일까요? 아니면 오늘 봤던 4자, 1자일까요? 두자, 세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 다음 세자, 두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없으시네? 그러면 한자, 세자, 한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 두 분. 한자, 네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네자, 한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속 손 드시네? 자,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이게 어려워. 왜? 인자가 2번이나 지금 나와서 참다라는 말이에요. 참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뭐의 힌트를 받아야 되느냐? 금방 제가 한자, 네자라고 딱 푸시는 분 봤더니 공부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딱 풀었어요. 소자 때문에. 그렇죠? 소는 어떻게 해준다고 그랬죠? 그렇죠. 뒤에서 이렇게 꾸며준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서 그래요. 근데 우리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직 안 나왔어요. 저기 뒤에 가야 나와요. 우리가 마지막 100문장 할 때 나와요. 그래서 미리 제가 조금 맛을 보여드리려고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손은 뒤에서 꾸며주, 물론 앞에서도 꾸며주기도 해요. 자, 불능은 영어로 캔낫이 능자가 캔이니까, 그죠? 할 수 없다. 더더군다나 여기 능자 뒤에 다로 끝나는 말이 나왔으니까 참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 뭘 꾸며주는 거예요? 소를 꾸며주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라 이 말. 누구나 참을 수 있는 건 참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사람도 참을 수 있고 나도 참을 수 있는 걸 참는 건 그건 참는 게 아니라는 거, 인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참을 수 없는 걸 내가 참았을 때 그건 내 인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을 수 없는 것, 보통 사람으로서는 그런 것을 참을 수 없는데 그것을 참아야 그게 진짜 인이다, 참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을 수 없는 소, 것, 내자, 인, 참아라, 한자. 그래서 한자, 네자의 형태인데 소자와 불능이라고 하는 우리가 글자를 풀 수 있으면 조금 쉽게 풀어지는 거였는데 요게 안 풀어지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 앞에도 인, 뒤에도 인. 언뜻 보면은 앞에 한 글자, 뒤에 한 글자 빼면 3글자가 남으니까 할 수 없는 것 참다 만들다 보니까 안 만들어지네. 그죠? 자, 아무튼 이렇게 5글자일 때는 이런 형태로 해석이 된다라는 것. 자, 다음 6자로 가볼까요? 4번. 자, 6자는 6-1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자의 형태와 그 다음 6-1에 나와 있는 세자가 가장 많아요. 두자 아니면 두자, 세자. 그런데 6-3처럼 두자, 네자인 경우도 간혹 보여요. 여긴 없지만 그러면 두자, 네자면 앞에 오히려 네자가 붙고 뒤에 두자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근데 모든 경우의 수를 이제 글자 수들이 많아지면서 다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서 많이 나오는 경우의 예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두자예요. 한번 볼까요? 도화, 미, 춘, 막개 이렇게 돼 있네요. 도화, 미, 춘, 막개. 자, 금방 했으니까 두자니까 도화, 복숭아 꽃이죠. 복숭아 꽃. 복사꽃이라고 하죠, 우리가. 미개. 미춘이네. 미개가 아니가. 미춘하면 어떻게 될까요? 봄이
아니다예요. 그죠? 미자가 아니다 미자니까 봄이 아니다. 맞게 하면 피지 않는다. 자, 그러면 도화, 복숭아 꽃은 미개, 봄이 아니면 맞게 피지 않는다. 두자 형태예요. 복사꽃은 미춘, 봄이 아니면 맞게 피지 않는다. 두자씩 하면 쉬워요. 그래서 일단 6자가 보이면 편하게 2자씩 나눠 보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뭐 이건 해석 안 드려도 아시죠? 복사꽃은 봄이 아니면 피지 않죠. 상황이 되지 않으면, 여건이 되지 않으면 그런 결과는 절대 안 일어나요. 이런 걸 두고 말하는 거예요. 여건이 되어야, 상황이 되어야 그런 결과가 나. 복숭아 꽃이 피려면 봄이 되어야 복숭아 꽃이 피는 거. 여건이 돼야 돼요. 봄의 여건이. 우리가 한문 공부를 잘하려면 6자를 두자, 3자 나눌 수 있는 뭐가 돼야 돼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눈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요? 많이 보면서 요령을 터득하셔야 돼요. 그것도 싫으시면 어떠라고 그랬어요? 다 외우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다 외우는 방법이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걸 하지 않으려면 분석하는 눈을 가지고 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걸 자꾸 보면서 그 용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눈에 외우지는 않더라도 익히 보게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다른 글을 보더라도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71번도 볼까요? 오엽, 비추, 불락. 똑같네 위하고 그렇죠? 오엽, 오동잎, 비추, 가을이 아니다. 불락, 떨어지지 않는다. 오동잎은, 오엽은 비추면 가을이 아니면 불락이라 떨어지지 않는다. 자, 위에 짝하고 위에 거하고 같은 짝이라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것도 사실은 뭐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고. 72번으로 가볼까요? 학자, 수여, 상수. 학자, 수여, 상수. 학자는 되고 공부하는 사람, 배우는 사람. 뭐 배우는 것 해도 되고 일단 뭔지는 모르겠어요. 수여, 모름지기 수 같다요. 모름지기 같다. 상수가 좀 어려워. 상수. 윗상자에 물수자 2글자로 해석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윗물이 돼요. 그렇죠? 윗물. 자, 윗물이 되는데 윗물도 되고 상수를 2글자로 해석할 때 순서대로 할 때는 윗물인데 만약에 역으로 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때 상자는 오르다 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올라가다 이 말이니까 우리말로 풀자면 물이 거슬러 올라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수가. 자, 그러면 뭐가 맞는지는 이제 앞에 2글자와 연결시켜야 돼요. 학자. 배우는 사람도 되지만 배우는 것, 배움이라는 것도 돼요. 수여, 모름지기 같다. 뒤에 상수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잖아요. 그죠? 그럼 앞에 있는 자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아니, 상수 자체가 사물이니까 앞에 있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이 자는 뭐뭐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뒤에 나올 때 이게 사람일 경우에만 이런 사람은 이렇다라고 되는데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사물일 경우에는 것이 돼요. 것. 더 쉽게 이걸 앞에 명사가 나올 때는 그냥 얻는 이가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배움은 이렇게 해버려도 돼요. 것이라고 하면 배움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도 되는데 복잡하죠. 뒤에 자자를 다시 배울 텐데 배움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배움은 이렇게 해버려도 된다 이 말이에요. 수여, 모름지기 같다. 뭐와 같다? 윗물과 같다.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다. 2가지 중에 어느 것이 말이 돼요? 윗물과 같다니까 이게 윗물은 뭐고 그럼 아랫물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상수할 때 이때는 역으로 물을 거슬러 올라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상수라고 나왔을 때 모든 상수가 그러면 다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냐? 아니에요. 윗물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배움은 모름지기 같다. 뭐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더 합쳐서 배움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모름지기 같다. 우리말로 하자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요약하자면 공부라는 것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아주 똑같다. 옛날 선비들은 공부라는 걸 이 역수, 여기는 상수라고 했지만 보통은 역수라고 표현을 해요. 학여 역수라 이렇게 하거든요. 이걸 네 자로 죽이면 하려 역수에 학여 역수. 학문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다. 그렇죠?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지금 열심히 첩경을 공부하고 있어요. 4개월 딱 공부하고 나니까 좀 힘들어요. 2개월만 쉬었다 가야지 하고 2개월 동안 쉰다고 딱 쉬는데 그게 뭐하고 또 올라가느니 똑같으냐? 이 배를 거슬러서 이렇게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과 똑같더라. 무슨 이야기냐? 여기서 여기까지 배를 옛날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 기계가 아니니까 억지로 힘으로 이렇게 노를 저 올라갈 때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10시간이 걸렸다.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 10시간 힘드니까 어떻게 잠시 쉬죠 여기서. 잠시 쉬어서 배를 그만히 내버려도 그러면 30분이면 10시간 올라갔던 거 떠내려와 버려요. 여러분들이 4달 동안 공부한 거 3주면 다 까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떠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떠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맨날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못 벗어나는 거야. 맨날 거기서 거기인 것 같거든. 1년 공부해도 거기인 것 같고 2년 공부해도 거기인 것 같으니까 에휴, 좀 쉬었다 가자 하다 보니까 또 내려와 버려. 그래서 절대로 공부는 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쉬는 순간 쉽게 떠내려가 버려. 그래서 학여역수라는 거예요. 학여역수. 그래서 하루 10시간 하는 것보다는 하루 30분씩 차라리 계속 꾸준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자, 아무튼 학자, 수여, 상수라는 표현이네요. 그 숫자로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1, 2, 3자로 붙이면 숫자로 붙이자면 학자 1, 2, 상수 4, 3, 그죠? 상수는 4, 3 되죠? 그 다음에 수지, 모름지기 안다 5, 6. 해석이 좀 이상하죠. 자, 모름지기 같다. 모름지기 똑같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것도 또 어떤 분하고 질문이 똑같은데 우리나라 쉽게 말하면 우리말은 그 서술의 숫자 자체는 지금 뒤에 있는 모름지기 똑같다라고 해서 아주 똑같다라는 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쑥씩 꾸며주는 거예요. 근데 한문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문은 항시 주어 뒤에 서술어를 주어 뒤에 부사를 먼저 해석해. 예를 들어서 옛날식으로 하자면 배우는 사람은 모름지기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풀어요. 그건 한문투. 그건 우리나라 말로는 안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은 모름지기 똑같다, 아주 똑같다. 상수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투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2, 3, 3자가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대로 풀자. 학자, 배움은 수, 모름지기, 상수,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똑같다. 이게 한문투. 한문으로 해석할 때.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한문으로 공부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 말에 맞춰야 되니까 우리 말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름지기, 같다, 상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지금은 우리가 처음이니까 이런저런 구분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구분 안 하셔도 돼요. 나는 한문투로 그냥 우리가 어차피 공부하니까 한문투로 하셔도 되는데 지금 한문투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숫자가 먼저 풀이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풀이가 되어버리니까 이거 지금 이것도 저것도 막 아니에요.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문투가 아니고 한글 투로 우리 틀에 맞게 해서 지금 이렇게 두자를 맞추는 거예요. 자, 73번 인심부동여면. 자, 인심부동여면 두 자씩 끊으면 딱 맞네, 그죠? 인심 사람의 마음, 부동 같지 않다, 여면 얼굴과 같다. 그럼 인심부동여면 사람의 마음이 부동 똑같지 않은 것이 여면 얼굴과 같다. 자, 여자 나오면 제일 늦게 해석해 주자고 그랬어요. 일단은, 그죠? 지난번에도 했었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부동 똑같지 않은 것이 여면 얼굴과 같다. 여자를 맨 뒤에 풀어주자고 했는데 그때도 어떻게 하기도 했었어요? 여자를 같다가 아니라 like, 영어로 처럼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면하면 얼굴처럼도 돼요, 사실은.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여면 얼굴처럼 부동 똑같지 않다, 이렇게도 돼, 순서는. 사람의 마음이 여면 사람 얼굴처럼 부동 똑같지 않다, 이것도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건 나중에 하자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는 건 나중에. 왜냐, 이것저것 자꾸 처음부터 헷갈려 버리면 내가 방향이 안 서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방향을 정해놓고 나중에 이제 또 다른 방향은 그때 하나 더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부동 똑같지 않은 것이 여면 얼굴과 같다. 일단 풀이는 이렇게 돼요. 1, 2, 4, 3, 6, 5. 그죠? 맞나요? 예. 자, 이제 뜻은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부동 똑같지 않다. 여면 얼굴과 같다. 세상에 약 한 70억 정도의 인구가 있죠. 근데 우리 지하철 타고 내릴 때 한번 보셨어요? 참 묘하게도 그 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데 같은 얼굴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달라요. 실제로 일란성 쌍둥이도 언뜻 보면 같지만 부모들은 구분해요. 왜 구분할까요? 다르니까. 똑같아 봐요. 부모 어떻게 구분해요? 달라요. 자세히 보면. 70억의 인구가 다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70억 개의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하고 똑같은 마음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10달 동안 내 배에서 낳은 자식도 내 마음하고 부동 같지 않아요. 그렇죠? 나하고 같은 침대를 몇십 년 동안 쓴 부인도 내 마음하고 같지 않아요. 그 세상에 내 마음과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그걸 재밌게 비유한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얼굴들이 다 다른 것처럼 여면 세상에 사람의 마음이란 다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말은 외워두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두자짜리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까지. 도화 미춘 막개라. 오엽 비추 불락이라. 학자 수여 상수라. 인심 부동 여면이라. 자, 일단 무조건 6자는 2자씩 한번 나누어 보자라는 거였고요.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마저 하겠습니다.